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단일화된 한인타운이 10지구에 포함된 새로운 선거구 지도가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캘리포니아주의 단독주택 가격이 월 평균 $2,000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주택 가격 폭과 주택 매매 모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의회가 정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달 중순으로 우려됐던 정부의 디폴트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이자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도 조만간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DC가 올 가을 독감 예방 주사는 반드시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독감 예방 주사도 맞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LA 시간으로 오늘 저녁 2차 컷오프 통과자 4명을 발표합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금품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로비 자금은 350억 원으로 언급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통화 녹취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여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관철을 위해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 NBA 리그에서 제공하는 건강복지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전직 선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2만 6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다가 내일 새벽과 아침까지 비가 내릴 확률이 60%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최저 62도, 내일 낮 최고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위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0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을 한 선거구로 단일화하기 위한 선거구 제조정안에 대한 커뮤니티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어제 저녁에 열렸는데요. 새롭게 도출된 타운 선거구 제조정안은 커뮤니티의 리더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첫 소식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거쳐 채택된 새로운 한인타운 선거구 지도에 대해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선보인 한인타운 선거구 지도인 일명 K2.5는 한인타운을 동서로 버몬트 애비뉴에서부터 맨해튼 플레이스까지, 남북으로는 11가부터 베벌리 블루바드까지가 10지구에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커뮤니티 리더들은 단일화된 한인타운 선거구 지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제시된 K2.5가 새로운 타운 선거구로 채택될 전망이 밝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주도하고 있는 한인타운 선거구 태스크포스 팀의 대변인인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K2.5의 맵 관련을 해서 그 해당 커뮤니티 바운더리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우리 코리아타운 커뮤니티가 주장했던 바운더리 한 90% 이상이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 4개의 선거구로 나눠진 한인타운이 이번에 단일화되면서 앞으로 타운 내 주민들의 민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시의원, 시청에서 한인타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분이 이 전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어텐션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스티브 강 디렉터는 타인종 커뮤니티들도 한인타운 단일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흑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코리아타운도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이 10지구는 이대로 지금의 바운더리가 꼭 승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사는 커뮤니티 때문에 승인이 돼야 된다라고 해주셔서 이번에 제출하는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지조는 가이드라인으로 최종적으로 LAC 의회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한인타운의 90% 이상이 한 선거구로 통합된 K2.5 선거구 지도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LAC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오는 9일, 13일, 그리고 16일 3차례의 공청회와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선거구 재조정안을 오는 28일 LAC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선거구 재조정안은 LAC 의회에서 통과된 후 11월에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 해안에서 유출된 기름 양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들은 최악의 경우 14만 4천 갤런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예측했었지만 실제는 3만 갤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해안경비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출된 기름의 양이 588배럴로 갤런으로 환산하면 2만 4,700갤런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름 제거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5천 갤런의 기름을 걷어냈으며 상당량의 타르 덩어리도 해변에서 제거했다고 해안경비대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UC 계열 내 편입이 더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UC 계열과 칼스테이트 계열로 편입하는 것을 훨씬 수월하게 만든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먼저 AB 928은 UC와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들이 단순화된 편입 시스템을 마련해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편입을 수월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AB 111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편입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유닛을 수강하지 않아도 되도록 커먼 콜스 넘버링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4년제 대학 편입을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강해야 하는 코스에 대한 혼란을 없애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PO 이상의 유닛을 수강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 가운데 19%는 UC나 칼스테이트 등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캘리포니아주의 단독주택 가격이 월 평균 $2,000씩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주택시장 활황세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주택가격 인상폭도 줄어들고 주택 매매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에서 기존 단독주택의 중간가가 지난 2년 동안 $20만 이상이 오르면서 일주일 평균 $2,000가 오른 셈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에 촉발된 지난 2020년 가주의 주택가격 인상률은 11.3%였고 올해 인상폭은 20.3%를 찍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 가주 주택의 중간가는 $83만 4,400로 예상되는데 이는 올해보다 5.2%가 오른 가격입니다. 내년에도 주택가격 인상은 계속되겠지만 지난 2년 동안 보인 두 자릿수의 인상폭과 비교하면 한풀 꺾이는 셈입니다.
가주 부동산 협회는 뜨거운 주택 시장 붐이 내년에는 다소 가라앉으면서 주택 가격 인상폭이 소폭 수그러들고 주택 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 매매율은 내년에 5.2%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가 내년에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지난 5년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협회는 내년 주택 시장이 지난 2년 동안 보인 이례적인 화랑세와 비교하면 열기가 다소 빠지는 것이지만 주택 시장이 식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는 여전히 주택 매물이 수요에 비해서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네스주 몰랜드 프로퍼티 대표입니다. 주택 시장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요. 상당히 붐비는 입장이고 예전에 20-30명 멀티 오퍼가 들어왔으면은 지금은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항상 되는 거는 탑 3명, 5명 정도니까 아직까지 셀러 마켓이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몰게지 이자가 컨펌일 경우 약간 올랐습니다. 3%에서 3.2% 정도로.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 열기는 식지 않고 있고요. 디맨드 서플라이가 계속 밸런스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자가 조금 올라간다 해도. 예. 하지만 많은 바이어들이 이미 치솟아버린 주택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타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가주 부동산 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처분한 셀러 중 35%가 가주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을 처분하고 같은 카운티 안으로 이사한 셀러는 15% 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샌매뉴엘 카지노가 12월 개장을 앞두고 야마바 리조텐 카지노로 거듭납니다. 샌매뉴엘 카지노는 3단계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올해 처음 슬롯 머신을 추가했고 하이리밋 게임룸 추가 개장, 프로퍼티 내에 3개 리테일 샵과 새로운 레스토랑과 바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웹사이트 yaamaba.com에서 호텔 객실과 스위트룸을 비롯한 카지노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오늘 밤부터 술집과 라운지, 나이트클럽, 브루어리, 와이너리 등의 실내 비즈니스 업장들과 대형 야외 이벤트에 입장하는 입장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합니다. 이 의무화 방안은 오늘 밤 11시 59분부터 발효되고 해당 업소의 실내 매장 혹은 대형 야외 이벤트에 출입 시 최소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4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업장의 야외 공간 사용은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시에는 투고 픽업, 카드페이 그리고 실내 화장실 사용은 가능합니다. 10,000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모이는 페스티벌, 퍼레이드, 콘서트, 스포츠 경기와 같은 야외 행사의 경우 12세 이상의 주민들은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을 제출해야 하고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이벤트 주관처는 18살 이상 주민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더불어 백신 접종 증명과 코로나 검사 결과를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의무화 조항은 테마파크에도 적용됩니다. 파이자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을 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도 조만간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화이자가 5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상 임상시험에서 성인 용량의 3분의 1을 접종한 결과 왕성한 면역 반응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없었던 만큼 안전하며 성인과 다름없는 증상만 보였다는 겁니다. I was kind of nervous at first, like any shot, basically. And it did hurt when they put it in, but after about 2 days, the pain just went away. 이에 따라 FDA는 권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에서는 사실상 젖먹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리노이주의 한 공사 현장을 찾아 백신 접종과 의무화를 역설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미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Second thing I'd like to say, today's report shows that vaccination requirements are good for the economy. Not only increase in vaccination rates, but to help send people back to work. 대기업 가운데 추가로 IBM이 의무화에 화답했습니다. 오는 12월 8일까지 미국 내 직원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일 등교하고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도 백신을 맞게 되고 기업 등의 의무화가 확산하면 코로나19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올 겨울 독감 유행이 우려된다며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오늘 독감 예방행사 기조연설에서 지난 겨울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독감이 유례 없이 줄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지난 겨울 낮은 독감 발생률로 오히려 사람들의 독감에 대한 면역력이 낮아졌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돼 독감이 더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주사를 통해 독감에 대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2배로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다섯 시 19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정체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101번 노스와 만나는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가 구간부터는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느리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콘코드 스트리트 구간부터 역시 비슷한 속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정체가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인근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띕니다. 134번 웨스트와 2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이 만나는 구간, 101번 이스트 방면 템파 에비뉴 구간에는 추돌 사고 발생했고 10번 이스트 프레이지어 스트리트 출구에 역시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일단 디폴트 사태는 면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여당 민주당이 야당 공화당과 정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초까지 현행 28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우리 돈 570조 원가량 늘리고 그동안 여야가 장기 대책을 추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We have reached agreement to extend the debt ceiling through early December, and it's our hope that we can get this done as soon as today. 미 상원이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8일쯤으로 우려됐던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채 한도를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늘리자는 공화당 제안을 여당인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데도 시간탄만 해왔다며 이제 시간이 있으니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하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 없이 상원 100석 가운데 과반 찬성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Now there'll be no question. They'll have plenty of time. Or if our colleagues would instead prefer a more traditional bipartisan discussion around basic governance,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비롯한 미국 증권시장 주요 지표들은 정치권의 부채 한도 관련 합의 소식에 일단 일제히 상승 마감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복잡한 정치적 계산 결과라는 점에서 디폴트 위험은 당분간 해소됐을 뿐이라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주 한인 최초의 첫 연방검사장이었던 박병진 전 조지아주 북부 연방검사장이 지난 1월 돌연 사임했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강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 법사위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법사위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 전 검사장의 사임을 강요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박 전 검사장이 FBI를 통해 부정선거 여부를 수사했지만 부정선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1월 3일 백악관 회의에서 제프리 로즌 당시 법무장관 대행, 리처드 도너휴 당시 법무부 부장관 대행에게 박 전 검사장을 해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너휴 대행은 당일 밤 박 전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전한 뒤 조용히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얘기해줬고 박 전 검사장은 1월 4일 아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프로농구 NBA 리그에서 제공하는 건강복지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전직 선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오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속여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로 전 NBA 선수 18명 등을 의료사기와 금융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는 전직 선수 18명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390만 달러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250만 달러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 사기의 주범은 지난 2009년 NBA 드래프트에서 뉴저지 네츠의 1라운드 11순위로 지명된 테런스 윌리엄스였습니다. 또 범행 가담에는 6차례 NBA 올 디펜시브 팀에 뽑힌 토니 앨런과 2008년 보스턴 셀틱스 우승 멤버였던 글렌 데이비스, 그리고 현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코치인 밀트 팔라시오 등이 사기 사건에 가담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딸의 이사와 아들의 통학을 돕는 일에 경찰 경호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조사국은 오늘 이와 같은 의혹이 담긴 4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펴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장 경호팀 소속 경찰들과 경찰 승합차가 더블라지오 시장의 딸 키아라가 브루클린의 아파트에서 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으로 이사하는 것을 돕는 데 투입됐습니다. 경호팀원들이 더블라지오 시장의 아들 단테이를 뉴욕시에서 코네티컷주 소재 예일대학까지 차로 데려다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호팀이 뉴욕시 내에서 아들을 이동시켜준 사례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또 뉴욕시가 2019년 대선 경선에 도전한 더블라지오 시장의 선거 유세 경호에 $32만 달러를 지출했으나 더블라지오 시장 측은 시정과 무관하게 사용한 이 돈을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폭로의 더블라지오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보고서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은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1차적으로 북한 정권 탓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내몰리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라는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에 대해 미 국무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we must work to the best of our ability to do all we can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the people. 미 국무부는 다만 북한 인도주의적 위기의 1차적 책임은 북한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regime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to violate their human rights, to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
인도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 제재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유엔 북한 인권 보고관의 지적에 대해선 미국이 아닌 유엔의 제재를 언급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제재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hether it's our own sanctions regime, whether it's the UN sanctions regime, there are certainly carve-outs in these regimes to ensure that in the first instance, we are not doing anything that would compound the suffering, the depriv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반복했습니다.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긍정적 답변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인의 60% 이상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의 지원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후원을 받아 지난 7월 7일부터 26일 미국 성인 2086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응답률은 지난해 58%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8년 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미국의 다른 우방 중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 등 나토 동맹, 이스라엘, 대만 등이 주변국의 침공을 받았을 때 대한 미군 지원 지지 응답률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한국을 동맹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률은 41%로 프랑스, 독일, 일본의 뒤를 이었습니다. 필요한 파트너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67%가 한국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62%가 적대국이라고 답했고 10%는 경쟁이 필요한 라이벌이라고 답했습니다. 크리스 스컬리스 국가정찰국 국장이 신규 정찰 위성 덕분에 북한 지역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국장은 오늘 미주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신규 정찰 위성 2기가 과거 정보 수집이 어려웠던 북한 지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성은 구상부터 배치까지 3년이 걸리지 않았으며 아프가니스탄 대피와 IT 재난 지원과 관련한 이미지도 포착했다고 스컬리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가 중국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중국 미션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중국 미션 센터 설립을 알렸습니다. 번스 국장은 중국 미션 센터는 21세기에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협으로 떠오른 중국 정부에 대해 집단적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CIA는 각국의 요원과 언어학자, 기술 담당자, 전문가 등을 배치해 첩보를 수집하고 중국의 이익 추구 활동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CIA는 또한 중국어 능통자를 뽑아 훈련시킬 예정이며 번스 국장은 중국 미션 센터장을 매주 만나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생긴 코리아 미션 센터와 이란 미션 센터는 각각 동아시아와 근동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흡수돼 사실상 코리아 미션 센터와 이란 미션 센터는 폐지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합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사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화천대유 관련자들 간의 녹취록에는 금품 로비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에는 성남시 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거액을 줬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담겼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일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가 담겼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실탄이라고 표현된 로비 자금은 350억 원으로 언급됩니다. 시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을 거론한 것과 맥이 닿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녹취록에 언급된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최윤길 씨로 추정됩니다. 최 씨는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의장이던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씨 측은 성남시 의장으로 최 씨를 언급한 것은 맞지만 실제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측도 최 씨가 주민 입주 관련 업무를 맡아 근무 중이고 과거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도 거론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명이라 산재 보상 명목으로 50억 원을 가져갔다는 내용입니다. 또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딸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성과급으로 준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의혹 관련 이 지사의 배임과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생결단에 나섰지만 이 지사 측은 향후 원팀이 훼손될까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선이 종착지에 가까워지면서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율도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 측은 야권의 대장동 공세 속에 지지층 결집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지사 대세론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동상이몽 해석을 내놨습니다. 신경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의혹 관련 이 지사의 배임과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막기 위해 사실상 사생결단에 나선 겁니다.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발끈했을 법한 이 지사 측은 언짢은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저희가 아끼고요. 마지막까지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기 위한 경선 캠페인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말 본선 직행이 확정되면 친문과 원팀을 꾸리는 게 중요한 만큼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공세의 초점을 국민의힘에 맞췄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특검으로 다시 민주당 흔들기에 나서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적극적으로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어떤 그런 의원님들이 특검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밝혀주시길 기대합니다. 이간질도 너무 속이 보인다며 역선택이라도 유도하려는 것이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까지 기싸움전에 뛰어들면서 경선 이후 민주당이 진정한 원팀을 이룰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최종 종착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3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투표율이 74%를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한국 시간 6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에 30만 5천 명 가운데 22만 8천 명이 참여해서 74.7%의 투표율로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차 선거인단 투표율인 49.5%를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투표율가 높았던 1차 선거인단 투표율 70.3%보다도 높습니다. 3차 선거인단과 서울지역 투표의 최종 결과는 8일부터 4일간 이어지는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오는 10일에 공개됩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가 가려집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 시간 오늘 오전 10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뒤 2차 컷오프 통과자 4명을 발표합니다.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는 각각 7대3의 비율로 반영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들의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경선에 오른 후보들은 오는 11일 광주와 전남, 전북 합동 토론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5일 전당대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녹취록 파일을 수사기관에서 복원을 했는데 우리가 고발장을 내주겠다.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복원한 조성은 씨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 조 개입니다. 조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나눈 통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통화 시점은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지난해 4월 3일입니다. 지난달 초 조 씨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할 땐 삭제돼 있었는데 최근 포렌식을 통해 복원됐습니다. 녹취에서 김 의원은 조 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며 대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곳이 되니 빠져야 한다 등의 내용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SNS를 통해 지난해 4월 당시 용량 부족으로 불필요한 것을 많이 삭제해 녹취가 있냐는 질문에 확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공수처에 해당 파일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이 공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통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발장 전달 경로를 수사 중이어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의원 측은 통화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일시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37.92포인트가 오른 34,754.94, S&P 500 지수는 36.21포인트가 상승한 4,399.76, 나스닥 지수는 152.10포인트 뛴 14,654.0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87센트가 오른 배럴당 78달러 3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3만 8천 건 줄어든 것으로 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71만 건으로 1주 전보다 9만 7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예상 이상의 감소폭에 언론들은 고용시장 회복세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8월에 소비자 신용이 2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8월 소비자 신용이 전월 대비 144억 달러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68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8월에는 연율로 4%가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6월에 10%대 증가했다가 7월 4.7%로 증가폭이 감소한 데 이어서 또다시 둔화된 수준입니다. 7월 소비자 신용은 170억 달러에서 172억 달러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오늘 텍사스 오스틴에서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테슬라 본사는 테크 기업이 총집결한 캘리포니아 펠로알토에 있으나 머스크는 본사를 오스틴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다만 본사 이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조립 공장의 전기차 생산 규모는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NBC 방송은 텍사스는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왔다며 테슬라가 오라클과 휴렛 패커드 등에 이어 텍사스로 본사를 옮기는 거대 기술 기업 중에 하나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증시 강세론자로 거론되는 제레미 시걸 펜실베이아
대학 와튼스쿨 교수가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빨리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고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제레미 시걸 교수는 스쿼크박스에 출연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걸 교수는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테이퍼링을 발표할 뿐 아니라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테이퍼링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이는 시장이 약간 놀라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의 기준을 넘어섰지만 고용 기준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켓워치에 따르면 메스터 총재는 유럽 중앙은행이 후원한 토론회에서 예상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내년 말이 돼야 고용 목표를 충족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새로운 전략은 평균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지금은 과거의 부족한 수치를 만회했다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목표는 충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에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경제가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메스터 총재는 지적했습니다. 연방상원이 12월 초까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시리아를 꺾고 최종 예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후반 막판에 결승골로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전합니다. 축구대표팀은 전반전엔 고전했습니다. 울버햄턴으로 이적해 리그 3골로 활약 중인 황희찬이 연속 슈팅 시도했지만 번번이 골대 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듭 골문을 두드렸지만 소득 없이 0대0으로 전반을 마친 대표팀. 후반 시작과 함께 황인범의 골이 터졌습니다. 벤투의 황태자답게 황인범이 선제골을 뽑아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후반 39분 시리아의 동점골을 내줘 승리가 날아갈 것으로 보인 순간 위기에서 주장 손흥민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후반 44분 짜릿한 골을 터뜨려 대표팀의 2대1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팀을 구한 완벽한 결승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선수들이 고생해준 덕분에 저한테 그런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또 많은 찬스를 못 넣음으로써 되게 그 상황이 되게 천천히 지나갔던 것 같아요. 에이스 손흥민의 활약으로 극적 승리를 챙긴 대표팀은 내일 전세기를 통해 이란으로 출국해 12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와 이베이가 수여하는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전직 선수와 감독, 경영자 출신이 포함된 야구 기자와 방송 진행자 19명이 패널로 참여한 투표에서 오타니는 1위표 16개를 휩쓸면서 올해의 선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투수상은 맥스 셔저에게 돌아갔습니다. 셔저는 2013년에 이어서 8년 만에 이 상을 받았습니다. 또 미러키의 조시 헤이더가 1위표 16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올해의 구원 투수로 선정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벌어졌던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는 휴스턴이 6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는 탐파베이 레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간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회 말이 진행 중인 현재 탐파베이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첫날 강성훈과 임성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강성훈은 1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9개, 보기 1개를 묶어 10언더파 61타를 치면서 단독 1위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임성재는 8언더파 공동 2위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는 고진영이 대회 2연패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고진영은 1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8언더파 63타를 치면서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양희영과 유소영 선수가 선두에 4타 뒤진 4언더파 공동 3위 그룹을 형성 중이고 김아림, 제니신, 그리고 전인지 선수 등이
3언더파 공동 9위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2도가량 되겠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올 확률이 59% 정도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8도 정도로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죠.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58도, 해안가는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61도가량이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15마일에서 25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76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바람이 20마일에서 30마일 정도로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6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한국은 오늘 절기상으로는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인데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